그간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던 윤석열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요. 지난 8일 오전 권익위 김아무개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현장에서는 김 국장이 남긴 짧은 유서가 발견되었죠. 구체적 이유 없이 괴로움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김 국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언론들도 참담한 신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론 탄압이 극에 달해 있는 현재 정권에서 저희 채널은 절대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약속을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 국장과 연락해온 한 지인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김 국장이 최근 실망을 들여 송구하다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해 조금 참으면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이라 위로했다라고 말한 뒤 지난 6월 27일엔 김 국장이 술자리를 가지던 중 전화를 걸어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며 자신의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국장이 업무가 고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져 바로잡으려고 통화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한다라며 그동안 김 국장이 무척 괴로워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9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죠. 누가 봐도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김건희 방탄 공작질임이 확실했는데요. 결국 윤석열이 무리하게 의혹을 은폐하고자 했던 수작이 애꿎은 공직자를 숨지게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한 조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최근 언더커버 최재형 목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증언했는데요. 짧은 영상으로 함께 보신 뒤에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갖고 있는 건 제가 전달한 백이 아니라고 난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면 이미 이렇게 논란이 작년 11월 달에 폭로됐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히 반환하든지 제 집 주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주소 쏘물 때 늘 선물 보내주기 때문에 집 주소 다 알고 내 연락처 아는데 왜 논란이 되는데 안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어서 안 주는 겁니다. 왜 없어서 안 주느냐? 그랬어요. 옆에 있는 그 비서에게 너 써라 준 겁니다. 안 사람 준 거다. 딴 사람이 알았다. 유경욱 행정관이라고 그 사람을 줬다는 이제 제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에르메스급 이상을 들고 다니는 김건희 씨가 디오를 근데 안 캔다고 봅니까? 300만원짜리가 이게 레벨에 자기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건 이렇게 명백한 사건을 두고 국민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했던 김 국장의 심리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엽 대변인은 더는 정치적 타살에 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숨진 김 국장을 위로한 뒤에 생전고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랑으로 여겼을 권익위라는 조직을 윤석열이 철저하게 망가뜨렸다라며 윤석열과 대통령실을 향해 맹렬한 비판을 쏟아부었는데요. 사안이 사안인지라 국힘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국힘 안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우리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본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최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처리를 두고 실무를 맡은 공직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라면서 윤석열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언급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여론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죠. 한편 민주당 노종변 원내대변인은 고인에 대한 위로를 남긴 뒤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라며 이후 진상규명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는데요. 한편 이진숙과 김태규는 방송장악청문회에 불출석을 선언했죠. 이진숙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넘겨 직무가 정지된 상태며 병원에 입원 중이라 참석이 어렵다는 식의 핑계를 댔고 김태규는 청문회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이번 불법적인 인사를 통해 임명된 공영방송사 이사들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업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차 방송장악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국힘은 지난 8일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청문회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죠. 법원에서는 임기 만료 예정인 박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후임자들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국힘은 출석 통보된 증인들 모두 효력 정지 상태이다.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며 애초에 절차상 대기 중인 새 이사들의 효력 정지 상태를
그야말로 과대 해석하며 국힘 특유의 시간 끌기를 시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국힘의 발악은 별 의미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수작질에도 최민희 위원장과 과방위는 단호한 태도로 전체 회의를 열어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건을 의결한 뒤 같은 날 바로 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역시 의결해버렸죠. 이에 국힘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다시 시간을 끌려하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조리 갈아치운 방통위 전체 회의야말로 독단적이었으며 회의를 직전에 공지해 지원자 83명을 뚝딱 해치웠는데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의무방기다라며 국힘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여러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여러 증인이 소환 절차를 문제 삼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유사도가 높아 이들이 불출석을 공고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또한 과방위 측은 이런 방통위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한 듯 김태규, 이진숙 등의 증인들이 출석 요청서 송부가 안 됐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회피할 수 있어 일단 2회를 늘렸다. 그 안에는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만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무한정으로 늘릴 것이다라며 핵심 증인들을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선임한 수준의 막장 선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선임 관련해서도 이어지고 있죠. 과기부 장관 후보자인 유상임은 역시나 윤석열의 사람으로 각종 도덕성 이슈를 끌고 다니는 전형적인 비리 인사인데요. 과방위 주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가족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세대분리와 합가를 반복하며 장남과 차남이 모두 강남 파락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라며 노골적인 의장 전입 의혹을 지적하자 유상임은 뻔뻔하게도 긴 해외 생활 뒤 한국 생활에 아이들이 적응을 어려워했다. 학군 때문이 아닌 아이들의 적응을 위한 위장 전입이라며 정말이지 말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또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AI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다는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졌는지 의문스러운 발언을 하기도 했죠. 이런 윤석열의 각종 비리와 그것을 감추려는 기만 작전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투사들은 멈추지 않을 예정인데요. 필로폰 수사 외압 의혹과 방통위 방송 장악 등 7개의 청문회를 8월 안으로 모두 진행하겠다며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2차례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기존보다 강화하여 재발의하겠다고 선언하여 눈길을 끌었죠. 민주당은 수사 외압 범죄 은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명령을 받들어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라며 재발의하는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이종호의 임성근에 대한 금융 로비 의혹 등을 추가로 포함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현재 윤석열의 만행이 하루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 정말이지 이제는 탄핵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